자, 요거 풀이 같이 볼게. 봐봐. 쌤, 비닐봉지 같은 거 아, 사왔어. 있나? 한 100원. 그래, 100원. 그래, 사와, 그냥. 봐봐. 단쌤한테 비밀. 찍히네? 자, 봐봐, 얘들아. 네. 지금 뭐야 보고 싶은 게 뭐야? 보고 싶은 게 fx를 보고 싶은 게 아니야. fx 더하기 3x를 보고 싶은 거지. 네. 그러면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그려. 그리고 여기가 1일 때 봐봐. 수연아. 1로 봐. 이 얼마요? 7. 그치? 마사에다가 3을 더하네. 그럼 얼마야? 마일이네? 맞아? 마일이지. 그 다음에 이느바. 수연아 다시 이느바. 이느브면 얘 얼마 나와? 4. 얘가 지금 이느브면은 마이너스 2에 6이니까 4 맞아요. 그래서 2일 때는 얘가 지금 4가 나올 거고요. 맞니? 요 함수를 그냥 함수로 통으로 보는 거야. 소민아. 3느바. 그럼 얼마 나와? 3이요? 12이요. 12, 그치? 그럼 3일 때는 지금 12가 나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4느바. 서영아, 4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그럼 4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온단 말이야. 얘가 지금 뭐야? 연속함수라고 했죠. 얘도 연속이니까 얘를 더한 것도 당연히 연속이겠지. 연속끼리 더한 것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 쭉 연결을 했어요. 성현아, 최소 몇 개 나와? 그는? 2개. 그래. 그래서 2개야. 어려워, 쉬워. 이게 사이값 정리야. 괜찮지? 할만하지? 그러니까 그 좌표 쪽에 있는 그 수의 만나는 수 그렇지. 체크할 거예요. 체크해서 얘가 연속이니까 연결을 해서 x축과 만나는 그 근을 몇 개인지 세주기만 하면 돼. 네. 문제는 얘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런 너희가 풀어주면 되더라. 자, 한 문제 지금 은상에 갔다 온 동안 한 문제 더 풀 건데 몇 번을 푸냐면 16번을 풀어볼게요. 16번. 지금까지는 전초 작업이었어. 이제 드디어 우리는 미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말도 많고 말도 많았던 항상 미분적분 이래가지고 마냥 어려운 줄만 알았죠. 여기까 극한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연속까지는 좀 괜찮아요? 극한, 연속 이런 개념은 괜찮지? 나는 아니야 수연아? 좀 미심쩍어? 아니 뭔가 조금 그래? 그럼 이제 메꿔야지 뭐 어떻게 메꿔야지. 자 봐봐 얘들아. 미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울 때 뭘부터 접근을 좀 해줘야 되냐면 요런 걸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런 거 보자. 지금껏 우리가 함수에 대해 논하고 있지 얘들아. 이 함수를 너희 집 미가 붙으면은 미생물 뭐야 아주 작은 생물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미가 들어가는 게? 미가 작을 미자야. 우리가 미시적 관점 얘기 들어봤죠? 미시적 관점은 뭐야? 아주 작은 관점, 디테일한 관점에서 이런 뜻이야. 그러면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우리 뭐 증가하네 감소하네 얘가 뭐 최대값이 얼마네 최소값이 얼마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만 이제는 정말 작은 관점에서 어떤 한 점 스팟일 때 이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함수를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미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미분을 뭐라고 뭐 접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미분 접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보통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오늘 좀 짧게만 할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미분을 처음 도입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얘들아. 불과 100년 조금 더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미분이란 개념이요. 근데 미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들어본 적 있니? 누구니? 응? 미분을 처음 발견한 사람. 뉴턴? 맞아요. 뉴턴. 맞다. 또 한 명이 라이프니츠. 둘이 거의 누구예요? 동시에 미분을 발견을 했어요. 뭐 서로 둘이 막 왔다 갔다 뭐 서신왕래하고 그런 거 아니야. 둘은 전혀 관련 없는 서로 다른 각지에서 이제 미분을 처음 발견을 했는데 물론 다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좀 접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학계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원해? 내가 내 이름을 달고 미분을 얘기를 하길 원하잖아. 엄청난 발견이었거든. 이거로 인해서 그동안 안 풀렸던 이퀘이션들이 방정식들이 다 풀렸던 상황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다 풀렸다. 이걸로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방정식들이 좀 풀렸다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지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것들도 어쨌든 요걸로 인해서 요 변화율이라는 관점으로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되게 굉장한 발견이었어. 수학계 어떤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렇기 때문에 뉴턴도 뉴턴 나름대로 내가 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라이프니츠도 내가 했어 라고 얘기를 했겠지. 거의 그 싸움이 되게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당연히 영국 사람이니까 뉴턴의 편을 들어줬겠죠. 근데 이제 지금 학계에서 인정하기로는 둘 다 동시에 했어 라고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앞으로 사용할 표기법은 다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이에요. 전부 다. 뉴턴의 표기법은 복잡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유튜브이 얼마나 복잡하길래. 아니 뭐 나름의 또 그 표기 방식을 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요걸 가지고 미적분 1과 미적분 2까지 연이어서 너희는 미분을 배우게 돼요. 근데 동시에 배우고 나면 대수보다 나을걸? 동시에 적분은 미분하고 또 전혀 관련 없는 거야.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그래서 어떤 도형 같은 거 있잖아. 뭐 이거 원이나 뭐 이런 아메바 옛날 뭐 우리가 넓이를 구해봤자 삼각형 이런 거 오각형 이런 건 구할 수 있었지만 원넓이 구할 수 있었을까 옛날에? 없었어요. 이런 아메바 넓이 눈에 구할 수 있니? 이거 어떻게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걸로 못 구했잖아요. 그쵸? 이 넓이를 구하는 그 과정이 적분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선생님 이거 아메바 뭐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 얘기 안 했니? 했지. 이걸 뭘로? 사각형으로 이거 아주 그렇지 잘게 맞아 잘라서. 쪼개가지고 맞아 이 사각형을 대수 배웠잖아요. 그쵸? 이 사각형의 넓이를 뭐해? 다 더해.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더했을 때 오차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앞에 뭘 붙여? 리미트를 붙여. 그리고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내가 델타 x라고 한다면 이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면 돼 얘들아? 이 사각형의 길이를 가로 길이를 어디로 보내면 얘가 아주 비슷하게 이 넓이랑 나올까? 0으로 보내면. 쌤, 저거 그거예요? 뭐? 그 시그마. 아, 맞아요. 너네가 대세에서 배웠던 그 시그마. 그 시그마를 이 사각형을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가로 길이를 거의 0으로 보내면 선처럼 나올 거 아니야. 이 선들을 끝까지 더한 게 바로 뭐가 된다? 얘를 0으로 보내서 시그마, 네모 이것들을 더해 라고 한 게 바로 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기호로 이 리밋 시그마를 합쳐서 인테그랄이라고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얘가 적분 기호예요. 그래서 얘는 전혀 다른 적분으로 출발하게 돼요. 이게 지금 미분과 적분이에요. 근데 미분과 적분은 출발점은 완전 달라 얘들아. 출발점은 완전 다른데 계산하는 방법을 놓고 보니까 둘이 미분하고 적분이 서로 역과정이더래. 완벽하게. 우리가 그래서 미분을 어떤 함수 fx를 미분을 해서 얘를 f'이라고 앞에 표시할 거거든요. f'이라고 표시를 하면 f'을 적분을 하면 다시 f가 나오는 이런 역과정이 있더래요. 그래서 전혀 출발점은 달랐지만 이 계산 방법이 서로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을 우리가 붙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야는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또 나중에 연관이 분명 되긴 되겠죠.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미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봅시다. 네. 미분이랑 적분 중에 뭐가 더 어려워? 뭐가 더 어려웠니? 적분이 더 어려운데 개인차가 있어. 적분을 푸는 어떤 친구는 또 미분이 더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 근데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그냥 괜찮아. 내가 보니까 저기 수학적 기능법보다 나아. 걱정 마. 그보다 훨씬 나아. 소민아 여기 봐봐. 얘들아 너네 재휘가 이제 할머니 집을 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할머니 집까지 가.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겠지.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재휘가 막 갈 거야. 처음에 이제 0이라는 이 출발점에서 재휘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속도를 붕 내서 일단 얘 이동거리를 보는 거예요. 이동거리가 자 이쪽을 거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거리가 점점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여기 할머니 집까지 이제 도착을 제위가 할 거란 말이야.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좀 느리게 저기 거리를 이동했다가 어떨 땐 좀 빠르게 이동했다가 할머니 집 거의 다다랐을 땐 다시 또 느리게 속도를 줄였어요. 그죠? 그러면 제위가 재휘네 집에서부터 할머니 집까지 간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자, 너희 속도 예전에 배운 적 있죠? 속도는 은상아, 뭐분의 뭐지? 맞아,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지금 재휘가 집에서 출발했을 때가 0초였어.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 집 도착할 때까지가 3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3시간이라는 시간분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리 델타 fx가 되나요? 이때 거리면은 0부터 f3까지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점부터 이 점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니? 라고 해서 이 아이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들아? 네, 생소하죠? 얘 이름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 자, 디테일하게 볼게요. 지금 제위 그 차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얘들아,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함수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변하는 y = fx라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x가 변한 x 변화량 분의 이건 델타라고 읽어요. 이 삼각형은요. 델타 x는 x 변화량이야. 어색하지? 근데 좀 익숙해질 거야. 그 다음에 y가 변한 y 변화량 이렇게 우리가 해요. 그래서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평균 변화율을 구해봅시다. x 변화량은 a부터 b까지 얼마만큼 변했죠? 얼마만큼 변한 거야? 이 거리가 얼마니 얘들아? B 마이너스. 그렇지. 델타 x는 b-a야. x 변화량은 b 빼기 a만큼 변했어. 그러면 y 변화량은 어떻게 됐어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증가. 맞아요. 여기는 지금 fb지요. b일 때 함수값이니까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F2라고 해요. 그렇죠. 맞아요. y 변화량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fb 마이너스 fa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근데 익숙하죠? 평균 변화율.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하고 똑같지 않니 얘들아? 그것이 뭐였어? 예전에. 기울기. 그렇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과 같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야. 자, 그래서 62쪽 봐봐 얘들아. 62쪽에 보면은 증분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 델타 x와 델타 y가 나왔고요. 기호로. 델타 x가 바로 뭐냐면 x 증가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델타 y는 y 증가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의미하고 이것은 곧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를 의미한다 라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야 라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제 이걸 응용하려면 개념 확인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1번. 지금 빠르게 풀어볼게. 준서야 풀어봐. 신념 1번이요.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개념을 볼 거냐면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보긴 하겠지만 지금 미분의 개념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아까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방금 배웠어. A와 B 사이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어. 괜찮지? 자, 그런데 나는 있잖아. 이 B를요. X라는 값으로 바꿀게요. 내가 X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저 점을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변수로 두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X로 바꾸고 여기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FB가 아니라 FX가 되겠네요. 그렇죠? 괜찮아요? 자, 이제 나는 뭐 할 거냐면 이 X를 움직일 거야. 어디로? A에 가까이 움직여 볼 거야. 그럼 봐. X가 여기 있었지만 X가 일로 이렇게 왔어요. X가 여기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X가 일로 움직이면서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해돼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기울기가 곧 평균 변화율이니까. 자, X를 조금 더 가까이 보냈어요? 여기쯤 보냈네요. 그러면 지금 함수 그래프가 얘들아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되는 그래프거든. 빨간색 그래프. 그럼 X가 한 요쯤 다가왔을 때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되겠네요.
보여요? 점점 나는 어디까지 보낼 거냐면 A까지 보낼 거예요. A로 아주 가까이. A가 완전히 접해지진 않아 얘들아. 그러나 A 바로 옆에 꼭 붙어 있는 그 아주 가까이까지 이렇게 X를 점점 보내다 보면 이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됐다가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잘 봐. 그럼 나는 미분계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 거야. 분명 선생님이 평균 변화율이랬는데 그치? 어떻게? 어떤 A점과 어떤 X점을 가지고 X가 A로 다가갈 때 이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라고 했잖아 방금. 그치? 그 아이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얘랑 얘 사이의 평균 변화율 식은 X 빼기 A분의 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fx 빼기 fa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리미트 여기다 붙일 거라고. x가 점점 어디로 다가갈 때 a로 다가갈 때 이 평균 변화율은 수렴한대요. 어떤 값으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곧 뭘 의미하냐면 x가 지금 a로 거의 다가갔기 때문에 a라는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가 미분계수예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 자동차 운전은 물론 안 해봤겠지만 처음에 재휘가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평균 속력이 있겠지. 그치? 그거는 평균 변화율이야. 그런데 왜 가다 보면은 그 순간순간 이게 순간 속도가 바뀌잖아. 내가 어느 순간엔 80km로 달렸다가 어느 순간엔 120km로 부웅 갔다가 그치? 이 순간순간 바뀌는 이 순간 변화율이 바로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평균적인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 그러나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 순간 변화율이 바로 미분계수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선생님 근데 63페이지 보면 식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가 나와요. 선생님 지금 요 하나 적어주셨잖아요. 그쵸? 자 이제 요거를 어떻게도 바라볼 거냐면 요렇게도 바라볼 거야 얘들아. 자 지금 여기서 A로 X가 점점 다가가지요. 맞아요? 여기 A에서 X까지의 이 거리를 나는 델타 X라고 쓸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FA에서 FX까지 요 거리는 당연히 FX-F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X를 A로 다가 보내고 있어. 이 뜻이 미분계수였잖아. 근데 요거를 봐봐. 요 길이를 나는 델타 X라고 둘 수 있지요. X 사이의 거리니까. 차근차근 봐봐. 천천히 해줄게. 그러면 요 거리는 얘들아 너희가 뭐라고 들 수 있냐면 요 점이요. 요 점은 우리가 뭐라고 들 수 있냐면 A에서 델타 X만큼 뭐한 점이라고 들 수 있어? A에서 델타 X만큼 더한 점이 바로 요 점이지. 이해돼? 잘 안 보이니? 조금 더 크게 그려줄게.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X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델타 X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 X라는 점은요. A에서 델타 X만큼 더한 거다라고 둘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요 함수값은 이 함수값은 FA예요. 여기 있는 요 함수값은 X가 요 놈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FX겠죠. 그리고 아까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함수값은 곧 F의 A 플러스 델타 X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따라가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요 식 대신에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 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기서 나는 X 빼기 A 대신에 델타 X 쓸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FX 빼기 FA 대신에 요 표기법을 쓸 거라고요. F의 A 더하기 델타 X의 함수값에서 뭘 빼준 거? FA를 빼준 거라고 쓰겠다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 여긴 지금 X가 없잖아요. 델타 X만 있지. 그래서 요 표기법을 바꿀 거야. 봐봐. X가 A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얘들아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잖아. X가 A로 다가가면 델타 X는 어디로 가는 거야? 얼마? X가 봐봐. 이 델타 X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X가 A로 점점 다가간다는 거는 델타 X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델타 x가 봐봐. x가 있고 a가 있는데 x가 a한테 다가가면서 평균 변화율을 볼 거야. 그러면 델타 x 요 사이의 거리는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바꿨을 거예요. 어떻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라고. 그래서 미분의 표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델타 x가 요 노마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얘도 미분 계수야. 그리고 이 미분 계수의 또 다른 말은 a라는 점에서의 뭐다? 순간 변화율이다. 왜냐면 이 평균 변화율이 x가 다가감에 따라서 점점 변하다가 a 아주 근처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로 바뀔 테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미분 계수다라고 얘기하고 이 미분 계수의 엄밀한 앞으로 너희가 바로 쓸 그 표기 방법은 f 프라임 a야 라고 표기를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야 라는 표시고 얘가 바로 정의가 돼요. 이해되나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거 뭐 점이 다가가고 막 순간변 뭔 소리야? 처음에 그래.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서 이야기해 줄게 얘들아.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숙제가 60페이지까지고 여기까지만 너희가 확실하게 익혀오세요. 다음 시간에 미분계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구하는 법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 하자.